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공모함은 현대 군의 운영에 필수입니다. 2000피트 길이의 이 함정은 60대에서 130대 이상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탑재하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작전을 가능케 하는 이동식 공군기지로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었지만 아주 짧은 항공모함의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과정은 여전히 매우 위험합니다. 사고 발생은 드물지만 탑재된 무기와 항공모함의 승무원 수, 그리고 외부에서 구조대가 오는 거리를 고려할 때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 볼 수 있듯 해군의 뱃머리에서 안전하게 항공기를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캐터펄트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단지 수백 피트 거리 내에서 비행기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특수 구속삭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승무원의 실수 또는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비행기가 이착륙 위치에서 빗나간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과거 사고 발생 시 승무원들이 위험에 빠졌고 수십억 달러의 장비 손실이 초래되었습니다. 2015년 FA-18 슈퍼 호넷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러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두 조종사는 탈출하여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구 과정은 불행히도 매우 오래 걸리고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거의 모든 현대 항공모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속삭 시스템은 이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모든 비행기는 특수 꼬리 후크를 장착합니다. 이 후크는 항공기가 비행갑판에 접근하는 동안 동체 뒤쪽에서 내려옵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 꼬리 후크는 비행갑판을 가로질러 놓여있는 강철 와이어에 걸립니다. 그와 동시에 착륙 항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비행갑판 아래에 위치한 유압 완충 장치로 전달됩니다. 이 장치는 그 운동 에너지를 커다란 고무밴드처럼 흡수하여 단지 수백 피트 거리 내에서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외관상 이 과정은 매우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 구속삭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고가 적고 성공적입니다. 이는 모두 조종사와 관제탑 그리고 비행갑판 승무원들 사이의 훌륭한 협력 덕분입니다. 초기 해군 기술자들은 비행기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땐 정반대의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가장 큰 배의 평균 활주로는 300피트인데 이는 가장 가벼운 비행기들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거리에 못 미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특수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항공모함에 처음 장착된 이 보조 이륙 시스템은 비행기를 시속 170마일로 가속시켜 갑판 끝에 도달할 때쯤 공중으로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이 항공기는 이미 동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비행기들은 마치 정지한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과 같이 엔진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제트기의 경우 추진력을 막는 거대한 방폭막을 항공모함에 설치합니다. 수천 명이 근무하는 배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전한 항구로 입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배가 정박 항구에서 수천 엘이 떨어져 있어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비상 대비 태세를 우선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된 다양한 훈련을 자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는 갑판 위 비행기 추락과 인양 훈련입니다. 몇 분 안에 긴급 구조대원들은 특수 방화복을 입고 비행기 추락 또는 오작동 발생 시 구조활동과 같이 정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When we're on truck, basically, the main purpose of firefighting truck P25 is to respond at any emergency needed for any crash in the LA or any fuel station fire. Basically, in the instance of an aircraft coming down in LA and crashes, we'll be the first responders. My job as a driver is to perform the safe procedures as well as protecting my crew in case of an emergency. 사고 시 희생되는 조종사의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물론 하나의 발명품, 바로 비상탈출 의자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부분의 군용 제트기에는 조종사들이 빠르게 비행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로켓 추진 탈출 의자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기능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탈출기 작동 시 작은 폭발물이 먼저 조종실 덮개를 제거하거나 터뜨립니다. 이후 좌석 아래 특수 로켓팩에 의해 의자는 수십 피트 상공으로 발사됩니다. 전반적인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탈출 의자는 계속 재설계 및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 탈출 의자를 개선하기 위해 탈출 의자 제작 회사들은 뉴멕시코에 있는 할로맨 고속시험 트랙과 같은 시설을 이용합니다. 이 시설에서는 기술자들이 40마일의 트랙을 따라 시속 수백 마일로 움직이며 탈출 의자의 효율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각 좌석에는 속도 충격, 중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된 최첨단 충돌 테스트 인체 모형이 탑재됩니다. 테스트 차량과 충돌 인체 모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탈출 의자 기술자는 보다 안전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탈출 시스템을 만들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의 실험과 기타 유사한 시험 상황은 반세기 이상 군사훈련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실제로 공군은 전국 훈련 기지에 여러 개의 디지털 비행 모의 시험 장치를 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종석에 올라가 가상 비행기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모의 시험은 비행기 유지 관리의 모든 것에 대한 모방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종사들은 그들이 작동해야 할 복잡한 기계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모의 시험 비행은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조종사들은 모의 시험 비행을 통해 실제 비행 경험을 쌓을 뿐 아니라 실제 항공기 사용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의 시험 장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상황만큼 사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한계치를 뛰어넘기 위해 최고의 해군 비행사들은 특별한 엘리트 훈련 과정에 참가합니다. 이는 해군 타격 전투기 전술 강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탑건이라고 불립니다. 베트남 전쟁 중 큰 손실을 입은 후 파일럿 전술 훈련의 개선을 위해 고안되어 1969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종사들이 사막 위를 시속 1000마일 이상으로 비행하며 뛰어난 공중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